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토큰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개발을 하였고요. 전반적인 리뷰를 다시 하고 진행을 하자면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외부로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 레이어를 새롭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서비스 레이어에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장고의 매니지먼트 커맨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실제로 커스텀하게 우리가 직접 명령어를 호출할 수 있도록 커스텀 명령어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서비스 레이어에서는 외부, 이 바깥으로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을 하고요. 토큰을 받아올 수 있도록 getToken이라는 메서드를 만들고 URL, 헤더, 바디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담아서 호출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호출 방식은 정해진 틀이고요. 이 주소들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제공이 되는 명세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API 호출을 하기 위해서 토큰 발급을 하고 싶다면 지금의 정보들, 명세들을 활용해서 API를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문서에 적혀 있고요. 우리는 이 문서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따라서 호출을 해주시면 리스폰스를 받고 JSON 형태로 만든 후에 데이터를 가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리뷰를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 보시는 코드가 저번 강의하고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강의 녹화를 끝나고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리고 손을 볼 게 있으면 약간은 손을 보고 커밋을 치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강의 하단에 GitHub URL을 작성을 해 놓을 테니 그거를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바뀌는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크게 바뀌지 않는 내용은 특별한 설명 없이 지나가도록 할게요. 또한 저번 시간에는 제가 .env 환경 파일에 액세스 키하고 시크릿 키를 제대로 작성을 하지 않아서 토큰 발급이 안 되었지만 강의가 끝난 후에 .env 파일을 제대로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등록하고 나니 토큰을 발행받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토큰을 정상적으로 발행을 하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토큰 발행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기능 개발할 것이 있습니다. 토큰은 유효기간이 24시간이라고 해요. 원칙은 하루에 한 번 지금의 명령어 getToken을 호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출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의 액세스 키를 계속 보관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토큰을 어디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라는 이슈가 생겨서 이 이슈를 오늘 해결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떠오르는 생각은 첫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발급받은 토큰을 어디에 관리를 하느냐? 그건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메모장 같은 위치에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액세스 토큰을 관리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좋지 않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개발에는 좋고 나쁘고의 방법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개발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최초에 직접 개발을 하신다면 이것저것 기능을 만들어 보고 개발을 하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게 조금 불편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발을 하셔도 정말 실력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두려움 없이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았고 시행착오를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토큰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캐시라는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캐시라고 하면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메모리 위에 임시 저장을 해놓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이겠습니다. 장고에서는 캐시를 정말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세팅지에 캐시라는 설정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플하고요. 이 캐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존재를 하는데요. 레디스를 사용할 수 있고 메모리 캐시드가 또 이렇게 존재를 하네요. 저는 그 중에서도 파일 시스템 캐싱 지금의 내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은 정말 심플하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로를 사용을 하고 위에는 리눅스, 우분투나 맥인 경우에는 위에 경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의를 보시는 분이라면 윈도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맥이나 우분투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분기 처리를 별도로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거고요. 컨피그의 세팅즈에 오신 다음에 맨 아래 캐시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URL도 하단에 제가 작성을 해 놓도록 할 거고요. 직접 찾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장고 캐시라고 하면 문서로 바로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설정은 바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맥이나 우분투를 사용을 하신다면 지금 이렇게 경로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에 템프, 장고 캐시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발을 여러 명에서 할 때 어떤 분은 윈도우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어떤 분은 맥 기반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이 소스 하나로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코드상에서 분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현재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플랫폼 패키지를 사용하시게 되면 지금 사용하는 환경이 윈도우인지 다른 환경인지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임포트를 하고 if 플랫폼의 시스템이 윈도우즈라면 캐시 로케이션은 캐시 로케이션은 C 드라이브 템프 윈도우는 역슬러시가 들어가겠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똑같이 슬러시가 들어가네요. 템프 역슬러시 장고 캐시에 저장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분투나 맥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슬러시 바 템프 장고 캐시에 위치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로케이션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분기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리눅스 환경에서는 경로 구분을 캐시 아니고 바로 tmp 템프로 갈 거고요. 우분투 환경에서는 이 리눅스는 경로를 슬러시로 하게 되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백스페이스 아래의 역슬러시가 존재를 해서 2번씩 입력을 해주셔야 실제로는 이게 하나로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2번씩 입력을 해주시고요. 2번을 입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백슬러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입력을 하게 되면 특정 escape 문자라고 해서 문자열 내에서 개행 같은 경우에 이 줄내리기 같은 경우를 입력해 주기 위해서 이 escape 문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한 번만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백슬러시가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법은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명이 개발할 수 있도록 분기 처리, 이 환경을 위해서 분기 처리를 해준 모습이고요. 정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겠습니다. 이 오타가 있네요. 윈도우즈라고 수정을 다시 할 거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나면 캐시를 사용하기 위한 잔고 세팅을 완료를 하였고요. 그럼 여기서 왜 우리의 토큰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고 또는 메모장 같은 데 저장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토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되면 API를 호출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를 호출하기 때문에 빈번한 DB 호출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24시간이 지난 데이터는 불필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굳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메모장, txt 파일이나 다른 일반적인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되면 파일에 저장하고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로직을 직접 작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개발을 필요로 하고 24시간 유효기간을 체킹을 하는 그런 로직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발 공수가 더 들어가 캐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는 잔고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저장소 같은 개념이고요. 토큰 같이 특정 기간 내의 저장이 필요한 경우 빈번하게 호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캐시를 사용하기 위한 세팅이 끝났으니 캐시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토큰을 발급받는 위치는 서비스 레이어에 get 토큰에서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get 토큰은 메서드를 조금 더 수정할 수 있도록 get 토큰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고요. request token from API 라고 해서 기능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et 토큰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재 커맨드에서는 get 토큰을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get 토큰을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요. API를 통해서 토큰을 요청하는 이 메서드를 get 토큰 내에서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세팅 값이 필요로 해요. 그건 바로 토큰 값을 저장을 하기 위한 키값, 토큰이 value라면 저장을 할 수 있는 키값이 필요로 하고요. 보통 구성은 예를 들어서 토큰 값이 123이라는 토큰이 있습니다. 이 토큰은 키값이 토큰 코리아 인베스트 API 토큰이라는 키값의 값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 키값에 이 값이 존재를 한다 라고 해서 키 밸류 형태로 캐시에 저장이 되고요.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 거니 라고 해서 보통은 필요로 하는 기간에 따라서 유효기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24시간, 우리의 키값이 24시간 동안 유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때는 유효기간하고 키값을 전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init 메서드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토큰 캐시 키라고 토큰 값을 저장을 할 거고요. 셀프 토큰 expire time 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1430분 곱하기 60초 라고 해서 23시간 50분 동안 값을 캐시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거고요. 1430분은 23시간 50분을 의미를 하고요. 60초를 곱해서 다시 초 단위로 유효기간을 세팅을 하겠습니다. 캐시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23시간 50분 동안 유효하게 되고요. 23시간 50분이 지나게 되면 토큰이 유효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전역으로 사용할 값을 init에 세팅을 하였고요. 이렇게 세팅한 값을 간편하게 토큰이라는 변수와 캐시라고 get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사용 방법은 절대로 암기를 해주시지 마시고요. 문서를 쭉 읽어보시게 되면 캐시 페이지 기본적인 베이직 사용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장고 코어 캐시에서 import 캐시를 패키지를 입력을 할 거고요. 캐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고에서 제공되는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키값 토큰 캐시 키값을 셀프 토큰 캐시 키값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키값으로 저장된 데이터가 있다면 토큰에 저장이 되고 토큰 저장이 되면 토큰의 값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리턴 그대로 리턴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존재를 하지 않는다면 23시간 50분 후에 유효한 저장된 값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면 request token from API를 통해서 직접 한국투자증권으로 호출을 한 이후에 토큰을 다시 캐시에 저장을 하고 리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리스폰스에 한번 담아 줄 거고요.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파이썬 커맨드를 다시 호출을 해볼 거고요. 창이 닫혔네요. 다시 민트로 가서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파이썬 manage.py get token 커스텀 커맨드를 호출을 하도록 할게요. 에러가 발생을 하였지만 이거는 잠시 후에 개발을 할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요. 액세스 토큰 expired 유효한 시간 토큰 타입 expires in 이라는 값들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어떤 형태로 리스폰스를 받아오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if 이 리스폰스 안에 액세스 토큰이 존재를 한다면 in response 안에 액세스 토큰이 존재를 한다면 액세스 토큰을 가져와서 우리의 캐시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큰이라는 변수에 담아주고 저장 경우에는 또 문서를 보고 저장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봤더니 가져오는 경우는
get을 사용을 하고, 저장 같은 경우에는 set 메서드를 활용해서 캐시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키값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토큰 캐시 키라고 저장을 해놨고요. 그대로 키 값을 명시를 해주시고요. 토큰은 위에서 받아온 토큰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유효기간 같은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self.token 내비게이션이 안되니 불편하네요. 토큰 expire time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받아온 토큰을 캐시에 저장하게 되고요. 커맨드에서 토큰을 받을 수 있도록, 호출한 토큰을 받을 수 있도록 return 토큰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액세스 토큰이 없는 경우에는 return none을 반환하도록 할게요. 지금 작성하신 코드는 캐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고요. 커맨드 쪽에 잠시 보게 되면 기존에는 데이터를 get 토큰을 통해서 리스폰스를 통째로 받았더라면 이제는 순수하게 토큰만 받기 때문에 이름을 토큰이라고 바꾸고, 토큰이 none인 경우에는 에러를 보여줄 거고요. 문구는 failed to access token이라고 문구를 보여주고요. 성공인 경우에는 단순하게 토큰을 보여주면 되겠죠. 명령 같은 경우에는 호출했을 때 성공했으면 토큰을 그대로 보여줄 거고, 실패를 하게 되면 failed를 했다 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세 내용 같은 경우에는 호출했을 당시에 fail이 됐을 때 print failed to retrieve, failed to get token, response JSON로 이 내에서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개발을 완료를 하였으니 기본적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출을 하게 되면 서버가 내려갔나요? 다시 잠시 디버깅을 하고 왔는데요. 로직에는 큰 문제가 없이 서버를 재구동을 하고 나니 정상적으로 토큰 발행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조금 급히 와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토큰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24시간이기 때문에 토큰을 별도로 관리를 필요로 하고요.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되면 API를 호출할 때마다 액세스 토큰을 필요로 한대요. 그런 경우에 과도하게 DB를 호출을 해서 리소스 낭비가 굉장히 심해지고요. 또한 24시간 후에는 이 값이 유효하지 않은 불필요한 값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에는 조금 과하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모장이나 파일에 우리가 직접 저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저장하는 경우와 불러오는 경우, 유효기간 같은 경우도 직접 모든 기능을 개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로 하는, 아니면 조금 더 과도한 작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직접 파일에는 저장을 하지 않았고요. 세 번째로는 캐시라는 저장소에 관리를 해서 필요로 한 경우에는 저장을 하고 불러올 수 있는 캐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장고 같은 경우는 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정말 심플하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팅즈 파이에 캐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저는 이 파일 베이스드 캐시가 아니고 레디스라는 캐시를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 캐시 내의 세팅 파일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였고요. 캐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로직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get 토큰 대신 request token from API라고 메서드 이름을 변경을 하고 get 토큰 내에서는 호출이 됐을 때 키값, 우리가 지정을 해놓은 캐시 키값이 매칭되는 밸류가 있을 경우에는 토큰을 그대로 반환을 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로 한국투자증권으로 호출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명시를 할 수 있도록 타임아웃이라고 명시를 할게요. 토큰이 캐시에 존재한다면 그대로 캐시에서 값을 불러와서 리턴을 하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면 외부로 API를 호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호출한 리스폰스가 액세스 토큰이 있다면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와서 캐시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키 밸류 유효기간을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캐시에 저장을 하고 토큰을 반환을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 오류가 발생을 하였다면 넌 값을 리턴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토큰을 반환하지 않겠습니다. 이전에는 get 토큰을 호출하게 되면 한국투자증권으로 계속 호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캐시를 사용하게 되면 캐시의 값이 존재를 하면 별도로 호출하지 않고 캐시의 값을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만 호출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 유효기간은 23시간 50분으로 세팅을 하였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토큰을 가지고 오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때 만약 토큰을 새벽 2시에 호출을 한다면 유효기간은 새벽 1시 50분까지 해당 토큰이 유효하겠죠. 그럼 이 사이에 10분간은 작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토큰을 저장할 수 있는 캐시에 대해서 활용 방법을 학습을 하였고요. 아래는 명령어를 여러 번 호출을 했을 때 최초에는 캐시에 값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API를 호출하는 모습도 보았고요. 이후에 캐시에 값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API는 호출하지 않고 토큰을 가지고 와서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